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분해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지영 의원 외 11분의 의원께서 8월 13일 날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마 만약에 12월 말까지 된다면, 이 발의한 안을 골격으로 해서 수정되고 개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분권 자체를 박탈하는 건 없습니다. 현재 이 조항을 신설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발의안에는 어떤 경우에 유료분을 박탈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라면 배우자가 유료분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별거한 경우, 이런 경우, 또는 재혼가정인 경우, 이런 경우,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부양 의무 위반입니다. 원래 부부는 같이 동거하면서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집을 나가서 쳐다도 안 봅니다. 이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직계 정비속 간의 부양 의무입니다. 여기에서 며느리 들어가면 배우자. 이게 뭐냐면 이제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잘 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되게 많으십니다. 그런데 생활 능력이 없어요. 이럴 땐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다 받았어요. 재산을. 부모님은 이제 빈털터리입니다. 그리고 나 몰라라 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부양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상속인,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 이게 직계 존비속이 뭐냐면, 직계 존속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혈족. 피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고,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이게 이제 직계 존속입니다. 내 아들, 내 손자, 이게 직계 비속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 이겁니다. 이 중대한 범죄는 보통 이제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내 형제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결격이 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어머니한테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결격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사실은 별로 크게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 사고를 딱 보면, 이거 불효자법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상속인, 또는 그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유기, 거의 방치한다는 거죠, 그냥. 학대. 뭔지 아시죠? 이거는 학대는 두둑에 패는 것도 육체적 학대이지만, 이제 욕설을 하고 이런 비난하고, 인간아, 나가 뒤져라, 이런 거, 이것도 학대입니다. 등 힘이 부당한데요. 이거 하면
결격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부해후 위반이고, 이거 직계 좀비 사건에 자식의 아버지를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거에 대해서 부양을 안 했고, 자, 뭐, 중대한 범죄하고, 뭐, 유기하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그냥.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유리분권 박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서지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자가 돼서 발의된 유류분의 결격 사유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서로 막 이제 재판할 때 막 서로 비난이 난무합니다.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부당한 대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일부 상속인들이 사실은 그런 상속인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게 심이냐 아니면 그냥 부당한 대우냐,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심이 부당해야 됩니다. 그냥 부당하다, 야,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그러냐,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야, 그거 인간 쓰레기구만, 뭐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피상속인이나,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봤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들한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유기, 학대 등을 통해서, 또는 그 밖에라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유력은 박탈당합니다. 자, 요게 이제 발의된 내용인데,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그러면 결격입니다. 결격. 이게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자, 상속인 결격 사유를 보겠습니다. 상속에 대한 결격 사유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유언을 훼손하거나 은닉하거나 사기 강박을 통해서 유언을 받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뭐 상해로서 사망에 이르게 자, 뭐 이런 겁니다. 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일라 있고 일녀가 있고 여기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신문에 아주 그럼 그것처럼 이 결격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아니면 힘이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자, 상속을 보겠습니다. 상속만. 상속에서 결격이 있습니다. 살해해서 결격에 빠졌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아버지 사망하셨죠? 얘 결격이죠? 그럼 상속에는 여기냐? 이렇게만 되냐? 그게 아닙니다. 얘가 결격이 되면 이 일남의 대습 상속인들이 며느리와 손자가 대신 이자로 들어갑니다. 이게 상속인의 결격입니다. 얘는 결격됐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바뀌진 않습니다. 여기가 대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게. 네? 받는 사람만 다를 뿐이지.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아예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 과연 유류분에서도 이결격이라는 겁니다. 이결격이 되면 어차피 내가 유류분 결격시켜도 이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나는 내가 물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상실이다, 유류분의 결격 사유를 상실로 본다, 네? 그렇게 되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유류권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대습으로 안 가게. 이렇게 되면 유류분 소송이 당할 일이 없겠죠. 얘가 들어오면 각하합니다. 왜? 유류권이 없는데 유류분 청구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유류분에 여기 보면 그 발의한 걸 보면 뭐 유류분권을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상실이 과연 결격이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아예 없애버리는 거냐? 아니면 상속인의 결격처럼 얘네들이 대신 들어오는 거. 네, 요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서지영 의원께서 상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격이 아니고. 네. 그렇다면 결국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인의 결격 사항이 있는데 왜 유류분지의회는 그게 없냐. 예, 새로 개정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이 의원께서는 이거를 결격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상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완전히 이렇게 유료분과 자체를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가 되지만 그 유료분과 자체를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류분의 결격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해당해 버리면 전부 패소입니다. 그냥 유류분권자는 전부 패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나중에 이거 갖고 굉장히 심하게 다투는 사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행사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얘가 심히 부당한다고 해당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는 거죠. 결격인 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께서 공증을 해두는 겁니다. 생전에. 쟤는 이러니까 유류분권이 없다. 나한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 나를 학대했다. 나를 유기했다. 그러니 쟤는 유류분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는 놈이다.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다. 그래서 공증을 남겨두는 겁니다. 이거를 아마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또는 뭐 이걸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유류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얘가 나한테 유류분 청구를 해서 내가 오늘 소장을 받았는데 얘는 피상속인과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 학대를 하고 유기를 했고 심히 부당한 대우, 폭행을 했고 그래서 심히 부당하게 대우를 했으니 얘는 유류분의 결격에 해당한다. 확인해달라. 그러면 가정법원이 재산의 규모나 뭐 증여 과정, 뭐 이 사람의 행동 이런 걸 다 보고 피상속인과의 관계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서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럼 기각. 근데 만약에 그래 내가 봐도 얘는 안 돼. 그러면 인용. 그러면 이제 결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 결정문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재판부에 대해서 얘는 유류분권이 없으니 각하. 자격 자체가 없으니 각하. 기각도 아닙니다. 요건이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이 소송을 했으니까 요건 자체 안 맞는다는 각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요런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그 결격이 있는 경우에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이번에 그 의원께서 부칙에 뭐라 그랬냐면 개정한 날이 6개월 지나서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근데 박지원 의원께서 하신 기억원에 대한 거는 공포한 즉시 효력 발생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6개월이 지나서. 근데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뭐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똑같이 말씀하실 게 뭐냐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일어난 상속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엉망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효력이 발생한 그 다음에 사망한 사건, 피상속인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이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유류만한 청구권을 행사할 거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부모님한테 결론적으로는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불효자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류분권자의 결격 따위 도입은 상실적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박탈하는 겁니다. 대습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유류분권자의 배우자나 자녀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자, 그거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힘이 부당한 대우를 하면 결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피상속인이 공중으로 남기거나 유류소송을 당한 다음에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당할 쪽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른 상속인들이 심히 부당하게 부모님한테 심히 행패를 부리거나 이런 게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그럼 그게 남습니다, 기록에. 그렇거나 진단서를 뗍니다. 예. 기록이 남습니다. 그게 10년 보관합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하거나 증거를 준비해 놓으시되, 만약에 내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부모님한테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결격되는 일을 피하라는 얘기죠. 자, 오늘은 유류분권의 결격에 대한 발의안이 어떻게 발의가 됐는지, 어떤 경우에 결격으로 보고 있고 실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지호였습니다.